네, 안녕하세요. 양재중고차 전무 이호식입니다. 예, 오늘 제목은 반복의 지루함을 넘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녹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삶은 지루한 반복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입에서 단내 나도록 살아보고 순간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날, 같은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열심히 집중하면 위와 같은 명언도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왜 삶을 지루한 반복의 연속이라 할까요? 그것은 아마 삶의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패턴을 보고 하는 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 지루한 반복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누구도 정확히 말해주기 어렵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지루한 반복을 회피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본성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일의 성패는 지루한 반복의 실천에서 이미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거기서 거기쯤 수준입니다. 비슷하다는 거죠. 천재, 영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반복적인 행위를 꾸준히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성패는 이미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어떻게 커버해 나갈 것이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의 한 습관에서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공부나 고민, 난제 등과 같은 것에 이제 부딪혔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두뇌를 장시간 가동해야 될 때 그냥 걷습니다. 그냥 걷는 게 아니고요. 특히 보도블록이 있는 인도 위주로 걷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걷기 전에 지금부터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할지 정확히 목표를 세팅을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지. 그리고 땅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보폭을 조절하면서 블럭의 경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그 스텝을 조절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도블럭의 경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보폭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걷다 보면은 이윽고 자연스럽게 그 지루함이 밀려옵니다. 그 지루함을 느낀 직후에요. 의도치 않아도 출발 전에 목표로 삼았던 주제와 생각 쪽으로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이 현상은요, 지루함을 보상받기 위한 두뇌의 습성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반복을 하다 보면요. 한참 동안 생각에 빠져서 또 이제 걷지 않습니까? 그럼 또 지루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했던 땅만 쳐다보고 보도블록에 의식적으로 집중을 합니다. 의식적으로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처음에 보도블록을 의식적으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지루함을 느끼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거를 넘어간 모드가 전환이 됩니다. 그럼 또 지루하잖아요. 그럼 또 보도블록 쪽으로 집중해 걸어갑니다. 또 지루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생각 모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가 변환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지루함을 느끼면 뭔가 다른 걸 찾는다 그러죠. 그걸 자연스럽게 제가 보도블록과 생각과 이런 식으로 모두를 변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도블록을요. 이 목표한 생각, 정확하게 제가 말하는 게 딱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말한 것같이 실제로 한번 해보면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목표한 생각과 의도적 걷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요. 금방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 있습니다. 꽤 긴 길이거든요. 잠시 아파트 그 슈퍼에 다녀온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아시죠? 잠시 갔다 왔다 이거죠. 시간은 상대적인 급심을 이 몸소 제대로 알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참고로
저희 시간은 펼쳐진 직선의 개념이 아니라 부피의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공기를 우리 압축할 수 있잖아요. 시간도 얼마든지 압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리적인 시간이 길다고 해서 정말 오래 산 것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시간은 충분히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요. 그래서 압축을 시킵니다. 그 단위 시간당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장수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단위 시간당 무슨 일을 얼마만큼 밀도 있게 했느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한 지름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장수에 집착을 하죠. 일반적인 사람이 카운트하는 그 물리적인 시간, 그 알고 보면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에 대해서 뇌를 얼마나 잘 쏘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컴프레서처럼 시간도 압축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러므로 반복적인 일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뇌를 어떻게 쏘기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의 단위를 잘게 나누세요. 잘게 잘 나눠야 합니다. 일을 큰 덩어리로 보면 빨리 지치기 마련입니다. 먼저 큰 덩어리의 일을 전체적으로 기획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잘게 자르는 겁니다. 구획을 나눠서 자르는 겁니다. 그 외 작은 단위에 집중하고 큰 덩어리는 머리에서 싹 지워버리세요. 처음에 했던 큰 덩어리를 기획했던 그것만 딱 어딘가에 붙여놓고 조그만 일에 거기만 그냥 집중하는 겁니다. 큰 덩치에 계획했던 걸 잠시 잃어버리세요. 소단위의 일을 해나갈 때 그놈만 째려보는 겁니다. 제가 보도블록에 경계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보폭에 집중해서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그 조금만 나눠가지고 한 스텝 나눠가지고 거기다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엄청 많이 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그것만 딱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앞에 금방 도착해 있는 겁니다. 슈퍼 앞에 갔다 온 것 같이. 일단 큰 그림을 그리고 잘게 나누세요. 그리고 소단위에 집중만 하면 큰 문제도 금방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한 경험이 쌓여야 진짜 실력 노하우로 자리 잡을 수 있고요.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일을 자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교본으로 바꿔가며 해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긋기 전에 생각해야 할 주제, 목표를 먼저 세팅하고 긋기 시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생각.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신체 활동, 두뇌 활동, 신체 활동, 두뇌 활동. 활동의 패턴을 바꿔주는 것이고, 두뇌를 잠시 쉬게 만들지만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근육을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하게 되게 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해야 하는 공부를 할 때도요, 평소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함께 놓아두는 겁니다. 옆에다가. 그리고 시작하세요. 공부에 대한 이질감이 덜 하도록 두뇌에게 적절한 보상과 달달한 것을 줘야 하거든요. 지루함을 느끼는 뇌의 반대쪽 뇌를 사용하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쪽만 계속 쓰면 빨리 지치고 포기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해야 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적절히 병행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간당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마련입니다. 실제 그렇게 됩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위 두 가지 방법으로 지루함을 덜 느끼게 만들어 버립니다. 일종의 트릭을 이용해서 저의 뇌를 속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도 위 두 가지 방법을 참고해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자신한테 맞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요, 지루하고 반복적인 것을 꾸준히 해낼 수 있어야 더 많은
더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겨우면 잠시 쉬었다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예 손을 놔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하고요. 아마도 이는 애절함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반복의 지루함을 다루는 방법을 몰라서 중간에 그냥 포기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짐작해 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은 상대적인 겁니다. 보통 남들이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 공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심한 100년보다 값어치는 50년을 사는 게 더 아마 뿌듯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좀 있으면요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렇게 되게 돼 있죠. 조금 더 오래 산다고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겠어요. 알고 보면 다 자신의 욕망이 지나지 않습니다. 짧은 삶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사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추후 더 얻는 교훈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위의 방법 두 가지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삶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압축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참 중요한 삶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 안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이냐. 감사합니다.